그때까지 찍었던 분 중에서 역대급.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요거 때문에 좀 사고가 날. 한 번 딱 날 뻔했어요. 일반적으로 19년도나 20년도 GLE를 보셨던 분들이 네. 지금 21년식 GLE를 아마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20년식을 제가 원래 그 시승을 한번 해보고 나서 21년식을 선택을 한 건데 차량이 정말 많이 다른 차량이라 느낄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이하고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판교에 지금 살고 있는 네. 37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벤츠 21년식 네. GLE 300D AMG 버전이고요. 포매틱. 네.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에어서스나 네. 그리고 이제 AMG 패키지, 네. 그리고 이제 뭐 19년도에 없었던 이제 썬루프나 그리고 이제 뭐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소유 기간이랑 현재 키로수. 키로수는 지금 한 1000km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기간은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하고 보름? 네. 그러면 이게 21년식에 잠깐만 6월, 5월인가요? 네, 5월 말에 받은 걸로. 5월 말에.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혹시 해당 등급을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네. GLE 300D 혹시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벤츠 차량을 좀 많이 구매를 해서 네. 조금 이제 실내 이 베이지가 좀 벤츠에서 조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벤츠 베이지가 있고 네. 괜찮은 것 같다고 이제 영업사원분이 일단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출고를 하게 됐어요. 그냥? 네. 근데 뭐 가솔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뭐 다른 차종도 이제 뭐 비슷한 차종도 분명 있었을 텐데 네네. 그냥 300D로 하신 건 그냥 일단은 조건이 일단 베이지 있는 차종이 요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벤츠 디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디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경쟁 차종도 혹시 좀 같이 좀 염두를 하시고 결제를 하신 거세요? 아니면 그냥 이게 보통 이제 GL2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게 X5나 이제 Q8 차종들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Q8은 일단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Q8은 소유를 하고 있어서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냥 벤츠의 베이지색의 디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Q8보다? 네. 그러면 혹시 Q8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집에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GL이어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GLC도 만약 베이지였으면 그걸로도 또 갔을까요? GLC는 근데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서 비교 생각을 염두를 하고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C 클래스 기반으로 만든 차종이다 보니까 소음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전혀 생각은 하진 않았었어요. 그럼 그냥 GL2 이상으로만 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2랑 S에서? S가 만약에 베이지색이 있었으면 또 S로 또 가셨겠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S350D 실내 베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실내가 검정색이어서? 아니요. S도 베이지입니다. 실내가.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벤츠는 무조건 베이지로 출고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이거 이거 그냥 단순히 가지고 싶어서 이제 구매를 하신 거죠?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타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출고를 받은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차량 금액이 9,970만 원으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할인은 얼마? 할인은 제 기억으로는 한 800 정도? 800 정도? 네, 아마 이게 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21년식이. 그러면 혹시 결제는 혹시 일시불로 가셨나요? 네네. 와, 멋지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달 보름 동안 좀 타면서 네. 차량 가격이나 뭐 차량 선택, 뭐 색상이나 등급 뭐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네. 후회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일단 이 GL2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요즘 21년 들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네. 니즈가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9년도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 네. SUV를 하나 갖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GL2를 선택을 할까 그때 19년도부터 고민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깡통, 그렇죠. 썬루프도 없고 네. 휠도 정말 못생긴 휠에 네. AMG 패키지도 안 들어있는 네. 완전 기본이 있었는데 21년도 들어서 네. 옵션이 이제 풀옵션이 되고 나서 지금 대기가 한 몇백 명씩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 거에 있어서 만족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갑작스럽게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량을 좀 많이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근데 뒤에 저기 더 큰 거 S도 있고 네. Q8도 있는데 그 차들이 좀 서운해 하지 않을까요? 새로 뽑아서 또 좋은 기분이 아, 그래요? 그것도 조금 연식이 좀 많이 됐네. 아니요. S가 20년식이고요. 네. Q8도 20년식. 아, 이준현 씨. 혹시 또 다른 차종도 또 가지고 계신가요? 랭글러 네. 차량 하나 지금 갖고 있고요. 랭글러. 네, 그랑 네. 6GT 차량 하나 가지고 있고 네.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 몇 대죠? 5대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밑에까지 찍었던 분 중에서 역대급.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약간 좀 SUV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원래는 스포츠카랑 네. 승용차를 좋아하는데 네. 이게 갑자기 요즘에 캠핑을 가진 않는데 주변에 이제 캠핑이 좀 열풍이잖아요. 아, 네.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갑자기 SUV를 조금 아. 출고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 근데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약간 캠핑은 못 가지만 약간 상상 캠 맞아요.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차를 하면 약간 뭔가 좀 상상이 되는, 언젠간 갈 수도 있다. 언제가 갈 수도 있다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Q8도 가능하고, 그쵸. 그 GLS? GL 아니 그러니까 S는 그냥 네. 세단이고요. 아, 세단?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일단은, 후회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 매우 만족하다고 보면 네네 되겠죠? 맞아요. 예. 이거 혹시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가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쿠페 디자인도 있잖아요. 네네. 쿠페 디자인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건데요? 쿠페 디자인도 고려를 했었는데 네. 그거 일단은 300D보다는 좀 구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장 베이지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검토 대상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구하기 쉽다는 것도 약간 검토대상에서 빠진 거죠. 그쵸. 약간 희소성. 희소성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대단하십니다. 멋지세요.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자, 이거 디젤인데 가득 넣으면은 한 얼마 들어가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9만 원 정도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럼 주행 가는 거리가 몇 정도 나오세요? 한 8,900km 정도. 8,900km 정도? 네. 그 정도면은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 편인 것 같으세요? 엄청 만족을 하는 편이고요. 오. 이게 시내 주행만 하다 보니까 거의. 네. 그래서 고속 주행했을 때는 훨씬 더 좀 높은 편으로 나와서 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네. 그러면은 연비 같은 경우는 도심 연비랑 고속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도심 연비로 했을 때 한 12에서 1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속 연비에서는 한 16 정도. 16 정도? 네. 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한 달 유지비, 어차피 딱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네네. 혹시 유류비는 지금 한 몇 번 정도 넣으셨어요?
차량이 좀 여러 대 있어서 아, 그렇죠. 네, 기름비로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네. 경쟁 차종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차량이 넓은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이제 또 그 벤츠의 또 상징성, 네. 그쵸. 네, 그게 가장 클 것 같고, 오. 그리고 이제 일반 차종들을 좀 압도하는 사이즈가 좀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오. GLS보다도. S가 약간 좀 디자인이 투박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30대가 타기에는 GL2가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훌륭한 연비. 훌륭한 연비. 네. 어. 그리고 이제 네. 기존의 20년식이나 19년식에 비했을 때 네. 이제 차별화된 이제 옵션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간 거. 네. 그 정도? 네, 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아 이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장점. 네. 이게 경쟁 차종 Q8에도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지금 GL2에도 지금 21년식부터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는데 S클래스만큼의 에어 서스펜션은 아닌데 네. 그래도 SUV에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나니까 승차감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안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예. 그래도 지금 SUV인데도 승차감이 괜찮다라는 느낌이 괜찮-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또 있네. 또 옵션이나 또 기능 중에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거랑 터치가 되는 게 터치가. 21년식 요 버전부터는 이제 터치가 돼요. 네. 그래서 원래는 조그 셔틀로만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예. 터치로도 다 가능하게 굉장히 강점입니다. 많이 쓰시나요? 그래서? 많이 써요. 그래도 네. 내비게이션을 제일 많이 쓰시나요? 내비에서도 제일 많이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세팅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고. 세팅하거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차량을 출고한 날에 네. 좀 사고가 한 번 날 뻔했어요. 날 뻔한 거죠? 네. 다행이다. 그래서 네. 이거는 GLE 차량을 출고하시는 분들이 꼭 하셨으면 하는 것 중 하나가 예. 그 사이드 룸미러 쪽이 예. 이게 광광 미러가 아니라서 평소에 일반 차량을 보시는 것보다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영업사원이 얘기하는 것도 예. 요거를 광광 미러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차량을 보던 사이드 미러랑은 좀 많이 다른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주님 차 처음 딱 받고 나서 약간 좀 요거 때문에 좀 사고가 날 한 번 딱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고 있는 편이고요. 조심하고 관광미러. 네. 되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일반 차량보다 좀 많이 덩치가 큰 거. 덩치가 큰 거? 네. 그건 장점 아닌가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운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네.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단점이 생각을 될 해요. 수도 있다고. 네. 많이 큰 편이죠. 그게 경쟁 차종에 비해서도 많이 큰 편이죠. 그쵸, 많이 크죠. 차주님은 이게 좀 커서 좀 단점인 것 같으세요? 저는 크게 단점을 느끼지 않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느끼셨을 땐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하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럴 거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은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지금까지는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이거는 굳이 약간 단점인 것 같다는 게 좀 있을까요? 옵션 중에서는 네. 딱히 크게 느끼는 건 없어요. 크게 느끼는 건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 이건 좀 아쉽다.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네. 조금 이제 마감재를 조금 더 고급으로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마감재를?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조금 S클래스나 이제 1억대 차량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감이 조금 너무 좀 보기에 그냥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랑 네. 이제 송풍구 쪽에 예. 요즘에는 또 송풍구도 많이 바뀌었는데 좀 투박한 디자인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벤츠의 상체는 동그란 거. 그렇죠. 동그랗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네. 요건 좀 사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조금 거슬리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있나요? 그거 말고는 말고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디자인. 네. 차의 디자인 좀 혹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잘 뽑은 것 같다. 그리고 요번에 E클래스나 CLS나 보면 네.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네. 그 벤츠 특유의 감성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도 요 GL2까지는 네. 디자인이나 이런 익스테리어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다. 네. 차량 밸런스는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고속 주행도 해보고 많이 해봤었는데 네. 일단 뭐 통통 튀는 느낌도 많이 없고 오. 그리고 이제 주행 시에 뭐 이제 뭐 에어서스가 있기 때문에 네. 차고 조절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네. 주행성 이제 밸런스나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밸런스도 괜찮다는 거고 고속 밸런스도 괜찮죠. 네, 괜찮아요. 자, 혹시 뭐 따로 튜닝 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앞에 그 GT 세로 그릴만 교체해 놓은 거 아, 새로 그리고. 그거 그냥 딱 하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거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완전 달라져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거를 네.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영업사원분이 교체를 해주셔가지고 오, 그래요? 네, 그것도 다 오, 작업해서 괜찮다. 출고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시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베이지 시트를 네. 많이 타다 보니까 예. 이게 대부분이 베이지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 못 하세요. 청바지를 많이 입으시거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염이 있거나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베이지를 절대 선택을 못 하는데 이게 예쁘다는 강점이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시트 코팅을 하면 네.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렇지. 시트 코팅을 무조건 베이지를 하시는 분들은 네. 시트를 코팅해서 네. 좀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게 오. 괜찮고 그리고 시트가 이제 뭐 그 몸에 감기는 느낌도 네. 굉장히 좀 부드럽고 편한 편이에요. 편한 편이다. 네. 그리고 좀 딱딱하다고도 좀 생각 드시나요? 살짝 딱딱하기는 한데 네. 이게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말랑말랑해요, 시트가.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제 네. 말랑말랑하고 좀 딱딱한 거. 그 대신 네. 장거리 갈 때는 좀 혹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장거리 갈 때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게 훨씬 나은 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핸들과 시트와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포지션? 일반 벤츠 포지션이랑 동일해서 네. 그냥 무난하게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큰 틀들이 바꾸지가 않더라고요, 벤츠가. 그래서 사용하기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오는 핸들을 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이게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 잠자리 핸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 잠자리 핸들보다는? 네. 그리고 악셀이나 브레이크 위치도 혹시 좀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네. 딱 정확하게 딱 편하게 돼 있어서. 편하게 돼 있다? 네. 혹시 좀 죄송하지만 키하고 몸무게 정도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한 181에 지금 네. 체중이 한 95kg 정도. 근데 딱 탔을 때 매우 편안하다는 거, 네네.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이쪽에 산타페시아 쪽이나 뭐 내비 쪽 그리고 아니면 이쪽 기어봉 쪽, 여기 기어봉이란다. 아무튼 이쪽에 네. 혹시 좀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지, 좀 불편한 게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은 네. 요것도 일단은 편하게 좀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터치를 통해서 다 진행이 돼서 네. 그래서 이쪽에 뭐 비상등 위치나 이런 거는 되게 좀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들 쪽 버튼부는? 핸들 쪽 같은 경우도 뭐 이쪽에 볼륨이나 네. 뭐 이제 뭐 내비게이션, 음성 같은 경우가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안에도 이제 뭐 터치가 가능하게 돼 있어서 네. 요걸로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걸로도. 네. 이쪽 부분은 좀 어떠세요? 요쪽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기는 하는데 여기 거의 사용을 네, 잘 안 하나요? 대부분이 했을 때 뭐 네. 내비나 이런 게 단축키로 돼 있어서 네. 그냥 눌렀을 때 바로바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잘 사용 안 한다는 거. 잘 사용을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거는 서스잖아요, 그쵸? 그쵸, 요것만 사용합니다. 요거는 또 사용하시고요. 이건 주로 혹시 어쩔 때 사용 많이 하세요? 좀 도로가 좋지 않은 노면이 불편하게 되어 있거나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을 갈 때 네. 그럴 때 사용하고 좀 이제 외부의 야외 주차장이나 그 철판으로 된 주차장 이용할 때 있잖아요. 그때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를? 네. 혹시 제일 많이 쓰시는 버튼이 어떤 거세요? 버튼부 중에서? 이거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버튼은 요 버튼에 보면은 말하는 버튼이 있어요. 말하는 버튼이요? 네.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뭐라고 말을 하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안녕 벤츠 하면 요렇게 해서 음성 인식이 다 돼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요. 지금은 따로 버튼을 안 눌러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이게 버튼 안 눌러도 이게 뭐 방금 혹시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네. 요거 제일 많이 쓰시고 그거 외에 뭐 다른 버튼 또 많이 쓰시는 거는? 그거 말고는 볼륨 키나 뭐 전화하는 전화 키, 버튼.
그 정도를 그 많이 정도를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신다.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하고 서스펜션인데 아까 에어서스가 좀 들어가 있어서 네. 매우 괜찮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요철 같은 거 좀 지나갔을 때 좀 뭐랄까 통통 튀지도 않고 네. 그냥 부드럽게 잘 잡아준다는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가속력. 가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젤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배기량이 낮은 차량이다 보니까 예. 좀 굼뜬 건 있어요. 차량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속도를 탄력을 받았을 때 100km 이상에서는 뭐 치고 나가는 데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 치고 나가는데. 네. 그러면 출발 전에만 좀 그런가요? 출발 전에 약간 좀 딜레이가 걸리는 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딜레이나? 네. 예를 들어서 밟았을 때 좀 멈칫거리고 출발한다 보면 그렇죠. 살짝 걸리는 게 좀 살짝 걸리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가속. 그러면은 이거 혹시 최대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시나요? 최대 속도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00, 180 거기 리밋이 걸려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최대 그 정도? 속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 손까지 혹시 뭐 잘 밟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2차로는 밟아본 적은 한 번도 지금, 없어요. 네. 길들이기 중이시라? 길들이긴 하진 않는데 네. 주행을 잘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출퇴근할 때만 좀 많이 해서 출퇴근할 네, 때만 밟을 일은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밟을 일은. 이거 혹시 모드는 어떤 모드가 이 있어요? 모드가 보면 네. 이렇게 에코 모드랑 인디비주얼, 네, 스포츠,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신기한 게 오프로드 버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차고가 조금 올라가고 네. 계기판에 이게 떠요. 네. 방금 전에 약간 좀 네. 산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주로 어떤 모드 제일 많이 쓰세요? 대충 이제 시동을 걸면 컴포트 모드가 바로 걸려서 네.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모드를.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제동력 같은 경우도 네. 뭐 크게 문제를 느꼈던 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뭐 이슈나 최근 어제 한번 이슈가 있었던 게 네. 4차선에서 어떤 여성분이 1차선으로 그냥 무리하게 그냥 끼어들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차단 그 충돌 방지 장치가 이제 차량에 있어서 네. 그냥 급브레이크를 차량이 그냥 걸어버려요. 그러면 혹시 그 차주분이세요? 네네. 차주분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네, 여기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자동으로 이게 딱 급브레이크 네, 그냥 잡아버렸다.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보험료도 할인도 되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기능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차주분이 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괜찮죠? 괜찮아요. 딱히 뭐 밀리거나 그런 건 그쵸.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혹시 핸들 그립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립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손이 좀 큰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잘 감기는 것 같아요. 잘 감긴다? 네. 무게감은요? 무게감도 이제 편하게 잘 돌아가고요. 편하게? 네. 여자분이 타도 괜찮네? 여성분 타기에도 가볍고 되게 괜찮아요. 가볍다? 네. 그 대신 스포츠에 모드 넣으면 좀 더 무거우니까. 그쵸. 좀 하드해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 하드해질 네. 수는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코너링. 코너 같은 경우도 네. 고속 주행이나 일반 주행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크게 막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막 막 정말 뭐 100km 이상을 달릴 때야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 외적으로는 일반 차량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동일하다 보면 될 것 네. 같다. 알겠습니다.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타이밍은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빠르다. 차량이 어떻게 됐든 네. 일반적으로 좀 이제 차체가 좀 큰 편인 차량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기어 변속 타이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문제는 없고 네. 오히려 조금 더 빠르다. 일반 경쟁 차종보다는 더 빠른 것 같아요. 빠르다는 거는 이제 늦게 변속되기보다는 더 빨리. 네,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 빨라지겠네요.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목적성이 네. 일반적으로 뭐 스포츠 타입이나 이런 차량들이 아니라 아,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엔진은 배기음인데 이게 디젤 치고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SUV나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배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배기를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일반적으로 편하게 타는 목적으로 산 차량이라 아, 배기는 뭐 거의 전혀 안 들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디젤음 네.
네. 엔진을 이게 또 궁금하신 분 또 분명 계시잖아요. 그쵸. 네, 이거 디젤이 너무 시끄러운 게 혹시 아닐까? 네. 제가 그 BMW 차량도 디젤이고 네. 지금 이제 벤츠도 아우디도 이제 뭐 디젤 차량을 지금 이제 다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벤츠가 지금 디젤의 소음이 그나마 스트레스가 제일 적은 편이에요. 오. BMW는 이제 뭐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진동이 조금 있는 편,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긴 네, 하지만 네. 근데 소음 면에 있어서는 벤츠만한 게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게 실제로 차에 탔는데도요. 네. 디젤 소리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말 감쪽 갈 정도. 네. 하지만 바깥에서 좀 들리겠죠, 그죠? 조금은 들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막 저희가 일반 차량들을 했을 때 디젤 차량이 막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스피커. 네. 스피커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스피커도 음질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지금 일단 뭐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음향질도 볼륨을 아무리 좀 크게 키워놔도 네. 뭐 지직거리거나 뭐 이제 잡소리가 들리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실내 사이즈 뒷자리 트렁크나 2열 실내 사이즈. 네, 뒷자리랑 트렁크는 굉장히 넓고요. 와, 진짜 넓은데. 네, 그래서 그것도 선택했던 이유도 그냥 이제 큰 차량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구매를 했는데, 트렁크 같은 경우도 경쟁 차종인 지금 Q8하고 비교했을 때 네. Q8이 쿠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실려요.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통짜로 되어 있는 그냥 완전히 정통 SUV라서 네. 웬만한 거는 다 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거는 다 네. 실린다. 오, 알겠습니다. 딱 봐도 근데 엄청 넓어 보여서. 네. 자, 다음 질문은 보증기간 내외 수리 여부인데 혹시 뭐 수리 받으신 게 따로 있나요? 지금까지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메인터넌스 정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벤츠에 대한 정비성. 벤츠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사원분이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있다가 네. 가지고 이제 가셨다가 네.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까지 해가지고 딜리버리로 해서 배송을 해주시고, 엔진 오일조차나 이렇게 소모품을 갈 때도 다 해주세요. 와. 사고가 나도 네.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은 없어요. 딜리버리가 된다는 거는 네. 정말 그 워런티가 끝날 때까지 아니요, 그냥 계속이요. 계속. 네. 그러니까 한 분한테만 차량을 계속 구매하고 있어서 다른 분한테 사실 이런 혜택 받기 좀 어렵겠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한 분한테 해도 사니까. 네. 와우,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 차주님이 생각하기에는 월 최소 한 이 정도만 벌면,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 뭐 다른 뭐 이런 뭐 생활 이런 거 다 떠나서 네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차량 가격 포함인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보면 풀할부겠죠. 네. 네. 그래도 한 최소한 4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0 정도는 네. 벌어야 좀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에 뭐 고질병이나 결함 같은 게 있나요? GLE 저 벤츠 카페에도 그 차량 정보 때문에 네. 이제 혹시나 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네. GLE에 대한 고질병이나 이런 피드백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매우 좋다는 거. 자, 풍절음이나 잡소리. 풍절음도 지금 저는 그냥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하지만 네. 풍절음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잡소리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느껴본 적은 전혀 없고. 아직까지는 네. 계속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커뮤니티에서 좀 이슈 같은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미러, 그거는 아마 몇 분이 이슈를 제기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 다른 벤츠 차량에서는 사이드 미러가 저렇지 않은데 네. 유독 GLE에서만 지금 그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주님도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짧게라도 그래도 커뮤니티 들어가서 뭔가 서치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어떤 게 좀 궁금하셨어요, 차주님은?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인기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는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모션이 1000만 원이 넘었을 정도로 엄청 인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프로모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도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게 옵션이 전혀 없다가 풀옵션으로 변경이 되고 나니까 네. 그제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제서야. 네. 알겠습니다.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주위 분들이 갑자기 SUV를 사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셨고. 근데 이미 Q8이 있어서. 그쵸. Q8이 있는데 또 샀나? 근데 대부분의 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GL2를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일반 정말요? 네, 직장분들. 오.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출고를 하고 대기를 하시던 분들도 못 받았던 거를 받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놀라시고 근데 되게 부러워하시는 게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날 뻔했다는 거. 그게 조금 제일 컸었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GL2 차량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SUV를 선택하실 때 사이즈 큰 거,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이 조금 괜찮은 거나 이런 걸 하실 텐데 네. 이제 승용차를 선택을 하시려다가 GL2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세단을 보시다가 SUV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승을 좀 많이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요? 왜? 세단이 주는 아무래도 승차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차량이 모난 부분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특출나게 강점이라고 느낄 정도로 없을 정도로 무난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빠른 것도 아니고 네. 그 뭐 그냥 크게 뭐 특이한 점은 크게 없고 정말 무난한 차. 정말 무난한 차. 근데 이제 오래 탈 수 있는 차.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나 아니면 가족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정말 좋지만 네. 이제 어떻게 되면 20대 30대 분들이 타기에는 네. 조금 심심할 수 있다는 점. 조금 심심할 수 네. 있다는 점. 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꿀팁 같은 게 혹시 좀 있나요? 뭐 차량 관련 이게 아마 네. 제일 제가 차량을 지금 계약금을 걸고 한 달 만에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300D 차량을 제가 알기로는 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일단은 영업사원분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게 1번이고요. 아, 영업사원분하고. 네,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끔 가다가 네. 그 배정이 아예 안 돼 있는 컬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색상이 들어오겠어 이런 정도의 느낌들의 차량들. 네. 근데 그런 걸 걸어 두시거나 그러면 결국은 그게 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100몇 번대, 200몇 번대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하나 더 계약을 하셔서 네. 먼저 나오는 걸 받으시는 게 제일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 차종 살려는 사람들은 어떤 게 제일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영업사원분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도 네. 지금 중고 시세가 지금 제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갔더라고요. 네요. 네. 그래서 하는데 차량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네. 이번 연도에 300D 버전이 아예 안 들어오거나 정말 소량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이슈는 재고가 없는 게 아니지 않을까 재고가 싶어요. 없는 게.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300D를 다른 사람이 이제 300D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또 제일 궁금해 할까요? 뭐 BMW나 뭐 경쟁차종? 근데 300D의 경쟁차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X5나 네네. Q7, Q7이나 Q8 이 정도. Q8 네. 그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어떤 게 제일 궁금해 할까요? 아마 네. 그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떻게 됐든 1억 언저리 차량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게 가성비 효율이 제일 좋고 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차주님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거 추천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그 세 차량 중에 저는 솔직히 GL2를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GL2를. 네. Q8 같은 경우는 조금 스포티함이 좀 있긴 한데 네. 약간 그 대형 SUV에서 주는 안정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단에 조금 가까운 스포츠 쿠페 느낌이라. 네. 근데 GL2는 이제 뭐 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네.
뭐 가족이나 이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손색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해도 전 GL2를 할 것 다시 해도 같은데요. GL2를 하실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럴 경우에 추천을 하고 저럴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패밀리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네. 저럴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심심하신 분? 30대 초반 싱글 남성분이나 네, 그런 분들한테는 네, 많이 심심하긴 할 거예요. 많이 차량이. 심심할 네. 거다. 그분들은 사실 이 차의 목적성이 사실 뚜렷하죠. 약간 패밀리카라고. 그렇죠. 봐요. 패밀리카고 그냥 좀 SUV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네. 이제 업무에 있어서 조금 이제 화물이나 이런 걸 많이 실어야 되시는 분들이 대형 SUV를 선택하시는데 네. 이 차를 하기에는 조금 심심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만약에 이제 네. 패밀리카로 사용한다 그러면 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할 나위 없이 네. 최고의 차인 것 같다. 굳이 5점 만점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어요? 4.5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0.5점은 어떤 거예요? 그 무난함이 주는 심심함? 무난함이 좀 네. 심심한. 아무리 스포츠 모드로 놔도 그거는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크게 차이는 네. 없다는 거. 자,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차를 다시 사실 네네, 거라고. GL2를 살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시 산다면 지금도 GL2를. 네네. GL2 쿠페는 쿠페는 솔직히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떨어져요. 해요.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시절 주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이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좀 뭔가 좀 정보가 좀 빠졌다거나, 뭔가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일반적으로 19년도나 20년도 GL2를 보셨던 분들이 네. 지금 21년식 GL2를 아마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20년식을 제가 원래 그 시승을 한번 해보고 나서 21년식을 선택을 한 건데 차량이 정말 많이 다른 차량이라 느낄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요? 네, 21년식을 시승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근데 뭐 이런 엔진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밟았을 때 나가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약간 추가되는 옵션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뭐 네. 선루프나 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그냥 다 빠져 있었어요. GL2가. 네. 근데 지금 다 바뀌어 있다.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 있어서 그런 좀 필요도의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필요도의 차이가 엄청 네. 큰 것 같다. 감사합니다. 다 네. 끝났습니다. 끊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